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홍장빈.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며느리의 생일. 생일 축하해. 오늘은 부부의 친밀한 언어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이요, 참 감동적인 제 안에 보람을 느끼게 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교회 강의를 갔는데 진행하는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소개하면서 이분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학생 때, 그 대학생 때, 제가 이제 가정사역하기 전에 대학생 사역을 좀 오랫동안 했었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 중에 그 학생이 그때 있었대요. 꽤 오래전이죠. 근데 그 내용 갖고 자기한테 너무 큰 인상이 남고 도전이 되고, 나도 저런 남편 돼야지. 그래서 자기가 좋은 남편으로 지금 산다고 저를 소개하는데 요 내용으로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을 그분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읽어주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부의 친밀한 언어. 오늘 내용도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에 있습니다. 설교 중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어느 학생이 사모하는 간사님이라고 글을 올렸더군요. 그런 표현은 오직 한 여자, 내 아내에게만 듣고 싶습니다. 우리 둘만의 사랑의 언어로 남아있도록 도와주세요. 글이기 때문에 문장을 좀 다듬은 거고요.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그 웹사이트에 게시판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어떤 글을 쓸 수도 있고, 또 그 코너 중에 저에게 그 글을 쓰는 그런 코너가 따로 있었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거기다가 사모하는 간사님이라고 쓴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정중하지만 분명하고 또 존중하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표현은 나한테는 하지 마라. 나는 사모하는 이런 것 아내에게만 듣고 싶다. 나중에 저희 조카한테 들었는데, 그거 고모부 그냥 요새 쓰는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단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또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 사모한다, 이거는 조금은 친밀한 언어지. 그렇죠. 또 친밀해서 누구에게 듣는다는 건 어색한, 또 내 스스로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저는 아내에게만 듣고 싶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했어요. 하고, 이런 친밀한 내 감정을 움직이는 말은 아내에게만 듣고 싶다. 나한테 할 필요 없다. 다른 단어들도 있는데, 뭐 존경하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에게만 듣고 싶은 말은 남겨달라. 우리 부부의 친밀한 언어를 위해서, 언어는 감정을 담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글을 읽고 뭐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부탁을 한 거예요. 명확하게 나를 위해서는 그런 말을 쓰지 말아달라. 이거 설명했더니 설교 중에 양해를 구하고 한 3, 4분 했나요? 말을 했더니요,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그거예요. 학생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다. 오해가 될 만한 표현을 삼가달라고 학생들에게 부탁한 것은 아내를 위한 배려,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방패였다. 이 내용입니다. 저를 그 소개한 목사님이요, 자기가 이제 학생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 사역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청소년부 사역이든 대학부서 사역이든 이제
주의해야 되잖아요. 어떤 큰 죄를 짓고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마음에 대한 연결하는 부분부터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였거든요. 좀 양면이 있었어요. 저는 내가 이런 말 갖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신도 있었고 저에게는 전혀 와닿지도 않았지만은 제 아내가 그걸 보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여학생들에게 좀 도와주는 가르치는 것도 있었지만은 거기 있는 많은 남학생들에게 형제들에게 남편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마지막 줄이에요. 마지막 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내를 위한 배려임과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방패였다. 남편인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 댐이 무너지게 하는 금가는 것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사소한 작은 일들 방치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이런 말은 아내에게만 듣고 싶습니다. 오직 한 여자 내 아내에게만 듣고 싶으니까 이런 표현은 나한테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조수석에 아내만 타게 한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사무실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다든가. 그리고 정말 당신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학생들과 간사들에게 말을 놓지 않는 거, 항상 존대어를 쓴 거. 누구에게라도 아무리 신뢰관계가 있고 자주 대화를 해야 되고 때로는 부탁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일단 말을 놓지 않았어요. 말을 놓지 않고.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막 오빠라고 불러라든가 어떤 사람은 또 아빠라고 불러라든가 이러면은 경계선이 아무래도 이게 모호하고 허물어져요. 그렇죠. 감정에 대한 부분이. 그냥 우리가 같은 사역자이고 학생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부터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존경하지 그 선을 넘는 그런 거를 미리 방지가 되고 당신을 보호하게 되더라고. 나 그게 참 좋았어요. 이게 이제 5월 17일에 하나님의 울타리, 이거는 제 아내가 쓴 글인데요. 부부 안에는 울타리가 필요하죠. 이제 KG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제 아들이 몇 달 전에 이제 우리와 KG 가두는 것과 보호하는 것 설명했었는데 우리 사이에도 저는 보호가 필요해요. 보호 중에 하나는 말이거든요. 말에는 감정이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은 글은 문장은 저에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했고 나 스스로도 나도 말을 존대어를 썼고요. 막 상대방이 막 불안해하고 불안은 아니죠. 불편하고 저한테는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방 없어졌어요. 왜냐면 제 언어 스타일을 익숙하게 된 거지요. 존중하고 말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아내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상대방도 존중을 받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교육에 대한 효과도 있었지만은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된 거지요. 친밀함은 아내하고 충분히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부부의 친밀한 언어입니다. 오늘의 실천, 오늘의 할 일, 부부간에 뭐 애칭 만들고 친밀한 단어를 쓰고 그렇게 하세요. 오늘은 부부의 애칭 만들기입니다. 서로 부르는 서로만의 비밀스러운 말들은 얼마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거리감 있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특별히 배우자를 배려하는 울타리가 되는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면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 저희 부부의 교제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 이야기와 이어서 신혼 때 이야기도 있고, 이때는 이제 결혼하고 한 15년, 15년 됐을 때인데, 이게 2000년도니까 10년, 결혼 10주년 좀 넘었을 때네요. 아내도 안정감이 있고, 저도 뭐 이렇게 마음에 뭐 아내의 관계 속에서 또 확신도 있고 그랬지만, 늘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인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남학생들, 그 형제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아, 남편은 저래야 되는구나. 나도 좋은 남편 돼야지. 또 우리 결혼한 간사님들의 아내들은 아. 당신을 엄청 좋아하게 됐고, 존경했지. 또 우리 자매들 학생들도 결국은 당신을 존경하게 되더라. 근데 내가 그걸 느꼈는데, 어제 옆집에 이 노부부,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셨잖아. 일하시는데 정말 내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들었는데, 뭐냐면 여보 이렇게 서로 호칭하시는데, 노부부가 저 부부는 참 사이가 좋으시구나, 이게 그냥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잘 모르는 분인데도 존경심이 생겨요. 왜냐면 자기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호칭을 또 막 이렇게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르게 하잖아요. 또 그런데 그것보다 여보 이렇게 하니까 어머, 저분들은 참 친밀하시네, 이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존경이 되잖아. 오늘의 실천은 애칭인데요, 사랑하는 호칭입니다. 사랑이 담겨있는 좋은 호칭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애칭을 하나씩 만드세요, 부부끼리.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